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인 피의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직을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장이셨는데 사실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는 거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모바일 벼룩 시장을 통해서 어떤 업체를 컨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외형상으로는 퀵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상적인 그런 업무들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배달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그런 수수료도 입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업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업체도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금 배달 업무도 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당신한테 당분간 좀 부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평소에 계속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이 처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현금 배달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도로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이거를 전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계좌에다가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업무를 하게 된 것이죠. 피의자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그런 보이스피싱 업무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난 다음에도 피의자는 3차례 정도 더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 그 3번째 계좌 이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체포가 돼서 결국에는 유치장에 유치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어요.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시켜달라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이 사람이 사기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다, 위조 사문서 행사다 라는 점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었고요.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서 사기를 범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위조된 은행 문서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점으로 이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피의자 동생분의 연락을 받고 이 경찰서로 찾아가서 피의자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벼룩시장이나 이런 광고, 구인 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가서 수수료 몇 푼 못 받고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피해 금액이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피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피해 당사자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분은 어쨌든 푼돈 몇 푼 벌려고 징역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큰 그런 합의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점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를 시켰고 보통 이런 경우에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에 한 3번 정도는 이게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분도 인지를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지간한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끊임없이 부인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까지는 내가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선을 긋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깔끔하게 밝히고 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 범행 자체에 끌려 들어온 그런 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속에 그런 사유가 없다라는 점을 변론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보통요,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추후에 실질적으로 그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서는 실형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사안에서도 절반 정도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정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또 합의와 관련된 그런 의사들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강변을 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형사재판을 쭉 진행한 결과 실형 선고를 받진 않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 변제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는 또 지인분들, 친척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대부분 인용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속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 잘 주장을 하고 또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변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구속해서 재판받기에는 조금 가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에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기도 하니까요. 혹시 주위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급박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분이 계시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각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조언을 잘 받으셔서 이 사건을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